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 동부 시간 오후 8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설정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최후 통첩 마감 시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문명 전체가 오늘 밤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오히려 더 강도를 높이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테헤란과 타브리즈, 카샨, 곰 등 이란 전역에 걸쳐 8개 교량을 타격해 일부 구간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교량들이 이란군의 무기와 군사장비 수송에 사용됐다고 설명하면서 정밀 유도 무기와 항공 감시를 통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역시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카르그 섬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란 측은 한 개 주에서만 민간인 최소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 정권은 자국 민간인들에게 발전소 앞에 인간사슬을 형성해달라고 호소했고,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은 남서부 파르스주 카제룬 복합화력발전소 앞에 수백 명이 도열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추가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미국의 평화안에 대해 보내온 역제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하며 이란이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이 거부한다면 핵심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맞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 톰 에머 의원도 SNS에서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극도로 병든 사람이라고 비판했고,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당파를 넘어 전쟁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후 8시 마감 시한까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역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전면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8시 마감 시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 성명 또는 기자회견이 나오면 즉시 번역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제148회 이스터 에그롤 행사가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스터 버니와 함께 트루먼 발코니에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애국적 테마로 꾸며졌으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초청돼 사우스론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계란협회가 제공한 약 4만 개의 실제 달걀이 사용됐는데, 노스캐롤라이나의 자원봉사자와 농장 관계자들이 6일에 걸쳐 직접 삶고 염색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달걀 굴리기 경기와 달걀 찾기 외에도 비베스트 군인 감사카드 쓰기 체험, 달 탐험 체험 공간, 메타가 후원한 AI 창작 스테이션, 웨이모의 색칠 로드 트립, 미니 골프, 쿠키 장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로즈가든에 설치된 독서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의 동화를 읽어줬고, 우샤 벤스 부통령 부인과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도 독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달걀 찾기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됐고, 생후 3일 된 병아리 150마리가 현장에 등장해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들 앞에서 사인을 해주며 오늘 밤 이베이에서 25,000달러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넸고, 멜라니아 여사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우리 영부인인 것 같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행사 운영에는 약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미 해병대 군악대를 비롯해 육군, 해군, 공군 소속 군악대가 현장에서 연주를 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와 그의 부인 라라 트럼프, 딸 티파니 트럼프와 남편 마이클 블로스도 가족과 함께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와 콜로라도 대학교 앤슈츠 의료 캠퍼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손상되거나 노화된 관절을 수주 안에 스스로 재생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골관절염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흔한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30세 이상 인구 6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뼈 사이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현재까지 환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통증을 관리하거나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두 가지뿐이었고 근본적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개발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기존 약물을 관절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특허받은 입자 전달 시스템을 통해 약물이 수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두 번째는 연골이나 뼈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인체 내 전구세포를 끌어들여 손상 부위를 메우는 단백질 혼합물을 관절경으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관절염이 있는 동물에게 주사를 투여하자 4주에서 8주 안에 관절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됐고 뼈와 연골의 결손 부위에는 완전한 재생이 관찰됐다고 수석 연구자인 스테파니 브라이언트 교수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첨단 연구 프로젝트국 보건부문의 첫 프로그램인 나이트로 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3,3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1단계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첨단 연구 프로젝트국은 이번 주 연구팀의 2단계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엔슈츠 정형외과 에발리나 버거 교수는 현재 많은 환자들에게 선택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며 그 사이에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올해 안에 동물 실험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이며 상용화를 위해 레노발의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이미 설립한 상태이고 향후 계획대로 진행되면 18개월 안에 임상시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위치한 대형 창고에서 화요일 새벽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100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는 새벽 12시 30분경 헬먼 애비뉴와 메릴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불이 난 건물은 약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킴벌리 클라크 소속 종이 제품 창고입니다. 킴벌리 클라크는 화장지와 기저귀 등 종이 기반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대형 소비재 기업으로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약 20여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전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초기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고 온타리오 소방국 마이크 웨델 부서장은 이 화재는 매우 초기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며 용의자 1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길은 종이 제품이 가득한 창고 특성상 급격하게 번졌고 진입했던 소방대원들이 건물 밖으로 긴급 후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화재로 창고 지붕이 붕괴됐으며 소방차들이 건물을 완전히 둘러싼 채 분당 약 3,800리터의 물을 쏟아부었지만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도 화재는 진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염과 연기 기둥은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고 웨델 부서장은 최소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화 용의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오늘 부다페스트에 도착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르반 총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2일간의 방문은 오는 일요일인 4월 12일 헝가리 총선을 불과 5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오르반 총리의 승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벤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르반 총리를 서구 문명을 지킬 준비가 된 몇 안 되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그의 리더십이 유럽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우정의 날 선거 유세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외국 고위 인사가 타국 선거 유세에 직접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SNS를 통해 오르반 총리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난 2월에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성공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 당신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16년간 집권하며 5선에 도전하고 있지만 중도우파 야당 티서당의
페테르 마자르 대표가 이끄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피데스는 티서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말 21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확정된 유권자 가운데 티서당 지지율이 56%, 피데스 지지율이 37%였고 응답자의 26%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고 선거 유세에서는 EU가 러시아보다 헝가리에 더 큰 위협이라고 발언해 서방 주류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르반 총리가 평소 EU의 헝가리 선거 개입을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미국 부통령의 공개적 선거 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외무장관 시아르투 페테르는 벤스 부통령의 도착 직후 이번 방문은 미국과 헝가리 관계에 새로운 황금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고 벤스 부통령은 오르반 총리의 카르멜 수도원 집무실에서 회담을 진행한 뒤 선거 유세장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가 오늘 4월 7일 하루에 한해 전국 매장에서 스몰 사이즈 감자튀김과 프로스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어젯밤 열린 NCAA 디비전 1 남자농구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미시간 울버린스의 로디 게일 주니어가 덩크슛을 성공시킨 것을 계기로 발동된 프로모션입니다. 미시간은 이날 코네티컷을 69대 63으로 꺾고 두 번째 전국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고 게일의 덩크슛이 터지자 웬디스는 SNS에 덩크가 나왔다. 내일 전 미국의 무료 감자튀김과 프로스티를 제공한다고 즉시 발표했습니다. 웬디스는 올해 NCAA 마치 매드니스의 공식 덩크 파트너로서 여자 또는 남자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첫 번째 덩크슛이 나오면 전국 무료 제공 이벤트를 발동하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고객들은 별도의 구매나 쿠폰 없이 가까운 웬디스 매장을 방문해 프로모션을 언급하면 스몰 핫앤 크리스피 감자튀김 1개와 스몰 초콜릿 또는 바닐라 프로스티 클래식 1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 매장 내 주문에 한해 재고 소진 시까지 적용됩니다. 웬디스는 이번 마치 매드니스 시즌 동안 앱을 통한 덩크 메뉴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한정판 덩크 디자인 운동화와 $1,000 상금부터 최대 $100,000 상금이 걸린 덩크 스테이크스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웬디스는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미국 내 매장에서만 적용되니 근처에 웬디스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안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